이번 시간에는 인적자원 요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파트 3 직무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인적자원 계획 및 모집에서 첫 번째 인적자원 계획의 기초 개념과 경영전략 시스템으로서의 인적자원 계획은 조금 전 배웠고요. 인적자원 요구는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적자원 계획으로서의 모집과 인적자원의 공급원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적자원의 요구에서 볼 때 인적자원 계획의 목적은 적합한 능력의 근로자가 장래의 어떤 시점에서 이용될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계획에 관한 내용을 볼 때 수요 예측과 공급 예측, 그리고 인적 자원 조치로 나름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인적자원의 수요 예측과 공급의 예측을 보고 그 다음에 인적자원의 조치로 볼 텐데요. 인적자원의 수요 예측에는 장기적 수요 예측과 거기에 나타난 전략적 계획, 인구 통계학적인 요인, 경제적 상황, 기술 진보와 추세, 그리고 사회적 경향이죠. 사회적 경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장기적인 수요 예측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수요 예측은 생산 계획 일정 및 예산과 또 시계열, 비율, 작업 기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시차별 수정 조치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그 CEO의 목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재배치 및 공장 폐쇄 등으로 단기적 수요 예측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인적자원의 공급 예측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보유 인적자원과 생산성에 대한 수준, 그리고 이직률, 결근율, 더 나아가서는 직무 간의 이동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인적자원의 조치를 본다면 고용과 훈련, 경력관리, 그 다음에 생산성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력 감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인적자원의 공급의 예측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 또 생산성에 대한 수준, 이직률, 결근율, 직무 간의 이동 등 이런 부분들을 바로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적자원의 수요 예측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수요 예측이란 미래에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의 수나 능력을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 예측을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미래 전략이 설정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각 기능별 그리고 부서별 활동 수준과 또 연간 예산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기법보다는 여러 기법들을 병행해서 그 한계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수요 예측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경영자의 경험을 볼 수 있습니다. 경영자의 경험 같은 경우는 환경의 불확실성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통계적 기법이나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과거 경영자의 직관이나 경험에 의해 결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고요. 이 경우 일선 부분의 관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방식과 경영자가 부분 관리자에게 조언을 요청해서 결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경영자의 미래의 사업 계획이나 방침 목표를 설정해주고 부분 관리자가 이를 근거로 예측하는 방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추세 분석을 보아야 되는데요. 추세 분석이란 뭐냐 하면 과거의 어떤 인적 자원에 대한 수요 현황을 그래프로 이제 표시를 하죠. 그래서 그래프로 표시해서 기간별 소요 현황과 그 변화의 추이에 따라 미래의 예상 인력을 예측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추세 분석이라는 것이죠. 이 방법은 이제 장단기 인력 수요 예측에 많이 사용되며 여기에는 바로 수학적 정밀성과 시계열 분석 방법이 이용되지만 장기 예측의 정확성을 보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 요구 중에 회귀 분석 모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귀 분석 모형은 소요 인력의 예측과 관계되는 생산량이나 또 판매량 등의 변수들을 선택하고 소요 인력과의 관계를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통계적인 기법으로 추정하고 또 나름대로 생산량이나 판매량 등의 변화를 예측하여 소요 인력을 추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소요 인력보다도 생산량이나 판매량 등의 예측이 더 쉽고 또 양자의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작업 연구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작업 시간과 작업량을 계산하는 작업 측정이 가능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량이 기준이 되므로 생산량의 측정이 어려운 사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요 인력은 아래의 표대로 정리하면 소요 인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델파이 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파이 기법은 기업의 미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12명에서 16명 정도의 집단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은 일선 감독자로부터 최고 경영자까지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인사도 초빙을 합니다. 이들은 대면 접촉이 금지되고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문가는 익명으로 인력 수요에 대한 질문지에 답을 합니다. 제출된 질문지는 종합하여 다시 전문가에게 보내지고 이 과정은 3에서 5회 정도 반복이 됩니다. 이 기법은 여타의 통계적 기법보다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화폐적 접근법입니다.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근로자를 보유할 수 있는 인건비의 지불 능력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매출액이 증가하여 작업량은 증가하지만 매출 이익이 이에 상응해서 증가하지 않는다면 수요 인력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보유 가능 인력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자세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 요구 중에 인적자원의 공급 예측입니다. 인적자원의 공급 예측이라고 한다는 것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특정 자질을 갖춘 인적자원의 공급을 예측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기록카드입니다. 인사기록카드는 바로 특정 직무와 부서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인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적으로 작성됩니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적으로 작성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 이용 가능한 인적 자원을 나타내는 정보의 원천으로서 이를 근거로 인력 공급을 예측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생산성의 수준입니다. 생산성 수준이란 미래에 대한 인적 자원의 예측은 대부분 비율 분석에서와 같이 과거의 자료와 경험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법은 생산성 변화에 대한 추세를 미래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환경적 변화가 높은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직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률은 비율을 근거로 계산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퇴직, 사망, 전출 등 이직한 자와 당해월의 조사기간부터 급여 지급이 정지된 자를 포함하여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결근이란 일정이 계획된 작업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공통적인 측정은 상실된 계획 시간의 비율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인적 자원의 조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리해고입니다. 정리해고는 영구적인 경우와 일시적인 경우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해고는 매출 부진으로 인한 생산량의 감소 등의 원인으로 근로자의 수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시키는 것이며 기업이 정상화되면 정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급휴가입니다. 무급휴가는 노동비용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무급휴가제를 실시합니다. 기업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개인은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여입니다. 대여는 자사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때 자사의 유능한 근로자를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여함으로써 인적 자원을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작업 공유는 한 사람의 작업량과 근무 시간을 2인이 공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유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인데 기업은 비용의 절감 효과와 유능한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할 수 있고 개인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조기 퇴직입니다. 법정 퇴직기간 이전에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여 퇴직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인력 감축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 조치 중에 자연 감축과 고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감축은 어떤 것일까요? 고용 동결 전략을 전제로 정년퇴직이나 사직이나 전직 등의 사유로 결혼이 발생해도 대체 인력이나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연 감축입니다. 다음은 고용입니다. 고용은 바로 예상 공급이 예상 수요보다 적으면 새로운 인적 자원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미래의 경기 전망과 사업 계획, 작업량, 이직률과 경균율, 노동시장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훈련입니다. 훈련은 고용을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고 내부 근로자를 재교육시킴으로써 고용에 의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력관리입니다. 경력관리는 직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각 개인의 경력을 계획적으로 관리해 가는 것이 노와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력 이동을 기록하고 축적하는 시스템을 보유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성 프로그램입니다. 생산성 프로그램은 노동력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고용의 증가 없이 이용 가능한 인적 자원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적 자원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인적 자원의 수요에 대한 예측도 함께 보셨고요. 또 경영자의 경험과 또 나름대로의 여러 기법들을 보았죠. 회계 분석이라든지 작업 연구 기법이라든지 특히 딜파이 분석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죠. 특별히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할 부분은 인적 자원의 공급에 예측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좀 관심 갖고 보아야 될 것은 인사 기록 카드라든지 특별히 생산성의 수준에 대한 것, 그리고 이직과 결근에 대한 부분, 특별히 고용과 훈련, 그리고 특별히 생산성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관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특히 인적 자원의 조치 부분은 매우 의미 있고 직장에서도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염두에 두셔서 좋은 그러한 하나의
하나의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개인적인 질문이나 또 토의할 내용은 카톡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